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걱정은 PPT와 비슷해. 이게 뭐야? 막연하잖아. PPT에는 많은 글들을 넣을 수 없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해결책은 엑셀이야. 모든 걸 쪼개서 맞아. 하면 그러면 딱 맞다. 그러네. 앞으로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1년 후에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그 로드맵이 보이면 우리 걱정 안 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보이고 걱정이 되면 이제 점쟁이 찾아가는 거고 보여주세요 막 이러면서. 점쟁이가 사실 굉장히 좋은 정신과 분석이지. 그렇지. 그걸 돈 들이잖아.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롱테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쌀쌀해지기 시작했고. 맞아요. 네. 이제 진짜 겨울 하늘이에요. 나 지금 파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 파카? 요새 그러면 안 돼. 패딩. 그래요? 알겠습니다. 패딩을 꺼내 입고 사람들이 이제 몸을 움츠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는 걱정 이야기를 해볼까요? 걱정 이야기. 걱정에 대한 걱정. 걱정거리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한두 개 얘기하기 좀 힘든데? 오늘 밤샘 촬영 그러니까 피디님 얼굴 어두워진다 야. PD님이 걱정하는 얼굴이야. 그러니까. 지윤님은 요즘 걱정이 뭐예요? 뭐 요즘이라기보다 저의 항상 걱정거리는 애들이죠. 네, 이거는 뭐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맞아. 다들 동감을 하실 것 같아요. 나야 뭐 대충 이제 살다 죽으면 되는데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 뭐 애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애들 앞에 너무 큰 고난이 닥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나이를 먹으니까 어차피 고난이나 좌절 같은 게 인생에 없을 수 없잖아요. 맞아.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뭐 그러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잘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리질리언스 이걸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이 크게 있고, 자잘한 단기적인 걱정이라면 뭐 만약에 내가 내일 강연이 있다 그러면 이거 내가 준비 잘해갖고 잘 그렇지. 해야지 되는데 돈값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일 큰 걱정이죠. 뭐 사람 걱정은 다 엇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은하님 무슨 걱정이 있는데요? 롱테이크 다음 주에 뭐 할까? 진짜로? 뭐 그런 것도 사실 걱정해요. 사실은 뭐 할까 걱정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구독자분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다가 어떤 듣는 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 좀 하고요. 뭐 그리고 그냥 아프면 안 되는데 그런 건강 걱정 당연히 하고, 내가 산 주식만 왜 이렇게 떨어지나, 나는 비트코인 왜 안 샀나, 또 엔비디아 있잖아. 옷장 속에 저 구겨놓은 옷들 언제 정리하나, 이런 것도 걱정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쓰레기 같잖아. 난 내 걱정만 하는데 롱테이크 구독자님들을 걱정을 하고 있다고 혼자 얘기해놓고 말이야. 근데 정말 불안이 영혼을 잠식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걱정이라는 게 사실은 다 치워낼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막 그런 걱정들이 마음속에 구름처럼 떠다니면서 내 시간 자체를 좀 비생산적으로 만들지 않나? 그게 이제 걱정에 대한 걱정이에요. 이 걱정들 왜 못 치우고 있지? 이런 걱정. 그 다음에는 아주 쓸데없는 걱정들. 뭐 어떤 거? 삼성전자 걱정. 삼성전자를 네가 왜 걱정해? 나와놓고. 타이거 우즈 걱정. 타이거 우즈? 거기다 연예인 걱정, 뭐 이런 것도 가끔 하지. 연예인 누구 걱정하는데 요새? 여러 명 걱정하다가 며칠 전에는 르네 젤웨거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 브래짓 존스 또 나오대? 그거 왜 하지? 막 이러면서.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잘 안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하지? 이런 걱정도 가끔 해요. 제일 쓸데없는 게 연예인 걱정이라고 맞아. 얘기를 하는데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아니 근데 사실 걱정을 안 하려면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제 안 할 수도 있는 게, 저희 어머니가 가끔은 제가 뭐 이런 일은 저런 게 걱정해요 그러면 야, 뭐 너나 지윤이나 전쟁을 겪어보길 했냐, 밥을 굶어봤냐, 뭐 이렇게 나오면은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갑자기 없어지는. 하지만 뭐 그렇지 않다고 해서 걱정 없이 살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이기적인 인간이고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런지 남의 걱정은 잘 안 해요. 그냥 뭐 연예인 걱정 뭐 쉽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별로 걱정을 안 하고, 뭐 연예인 걱정이라든지 이런 거 어떡하니 걔 막 이러는 게 진짜 걱정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 나 진짜 걱정. 그래요. 근데 제가 뭐 은하님 걱정은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잘 나가기 때문에 굳이 걱정해줄 필요가 없어. 좀 해봐. 널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 지금. 알았어. 근데 만약에 한다면은 이제 그건 내 진심일 거다. 그거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계속 안 할 것 같아. 계속 잘 나가니까 뭐 굳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글쎄, 나는 근데 이제 결혼 안 했으니까 자식 걱정 뭐 이런 거는 할 게 없고, 부모님 건강 걱정 이런 거는 이제 가끔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한 걱정을 사실 많이 하죠. 어떤 건데? 아니 그냥
난 왜 이렇게 생겨 먹었지? 뭐라고? 거울을 보면 왜 이렇게 생긴 거야? 뭐 이런 걱정도 예전엔 했었고 그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내 성향에 대한 걱정. 내가 이제 회사를 조직을 떠났잖아. 네. 조직을 떠나서 잘 생존해 나가려면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내가 또 더 사람들한테 다정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뭐 그런 걱정들 하고요. 또는 사람 만나는데 내가 너무 시간을 낭비를 많이 하나? 이런 걱정도 하고 내가 향후 이제 늙어가잖아. 삶이 변화할 텐데 내가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죠. 지금 이제 제 생각에는 약간 이 걱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정의에 대해서 조금 규명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들은 내용 중에 한 반 정도는 걱정이라기보다는 뭔가 약간의 불만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같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게 내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일어날까봐 혹은 일어나지 않을까봐 뭐 속을 태우는 것. 그러니까는 약간 거리가 있죠. 네.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그치.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한. 그치. 혹은 안 일어날까봐. 그게 이제 걱정이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그러네요. 얘기한 거 약간 거리가 있는 것들이 조금 있긴 하죠. 네.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내 성향이 이래서 다 바꿔갈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불안감을 느끼는 나의 성향이 향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더 나쁜 결과를 낳게 되는. 우리가 이제 영문학 시간에 드라마를 배우면서 성격이 운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막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오이디푸스나 햄릿이 비극적 죽음을 맞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그 주인공의 성격의 어떤 단면이 나중에 어떤 사건과 겹쳐졌을 때 파국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지금 내가 고쳐야 되는 내 성격이 나중에 내 상황이 변했을 때 나한테 굉장히 나쁜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거군요. 네 팔자 네 갖고 왔다. 그렇지. 바로 이제 성격이 운명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구나. 글쎄요. 저는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정말 뭐 저도 T라고 얘기를 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애가 있어요. 뭐 트리플도 넘어서 쿼드러플 뭐 이런 그런 거야. 제가 그때 외국에 있을 때였는데 하여튼 무슨 이제 일 때문에 전화를 해갖고 막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시윤아, 지금 네가 말하는 것들은 해결이 가능한 일들이야. 좀 귀찮고 골치가 아프지만 해결 가능한 일들인데 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러고 있지? 와씨, 나쁜 년. 그땐 그랬어. 근데 지나고 나서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해결이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맞아요. 뭐 지인이 만약에 뭐 세상을 뜬다든지 이런 건 내가 해결이 불가능하잖아. 그렇지만 주변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은 해결이 가능한 게 많아. 그래서 너무 그렇게 앞서 걱정하지 마요.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걱정은 PPT와 비슷해. 이게 뭐야? 막연하잖아. PPT에는 많은 글들을 넣을 수 없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해결책은 엑셀이야. 모든 걸 쪼개서 하면. 그 말 딱 맞나? 그러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최근에는 건강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건강에 대해서는 약간 걱정이라는 게 양면적이야. 평소에는 사실 크게 걱정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큰 소리 뻥뻥 치지. 야, 아프면 아픈 거지 뭐. 죽으면 죽었지 뭐. 죽으면 죽어. 근데 막상 뭐가 딱 이상하면 어떡하지? 큰일이다. 제가 여름에 스위스를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호텔방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등에서 뭐가 묵직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응. 그 만져봤더니 덩어리가 있어. 너 왜 얘기 안 했어? 그게 이제 후에 별게 아닌 걸로 판명이 돼서 그런데 우리가 또 다 네이버 의대에 진학하잖아. 그래서 했더니 그렇게 뭔가 등 같은 데서 만져질 경우에 빨리 자라면 근육종이고 뭐 양성일 수 늘 그렇잖아. 그치. 무슨 종양은 양성일 수 있고 성일 수 있고. 와, 그때부터 머리가 막 아픈 거야. 좀 이따가 또 만져봐. 자랐나? 그러고 로잔에서 잘 때 그랬거든요. 그 로잔 앞에 레만 호수가 있잖아요. 네. 너무 아름다운 호수인데 호수가 눈에 안 들어와. 조금 걷다가 다시 등을 만져봐. 어떡하지? 근데 사실 제가 건강에 대해서 걱정했던 게 어머니가 80대잖아요. 네. 내가 어머니를 간호하거나 돌봐드리면 돌봐드리지 엄마가 나 병간호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종양이면은 수술하고 어떡하지? 근데 사실 다행인 것은 그 다음에 한국 다시 돌아왔을 때 병원 갔더니 그냥 지방종이다. 6cm 정도 되는데 뭐 제거도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괜히 이제 그 칼 대지 말고 그냥 두어서 그냥 달고 살아라. 그래서 그땐 또 하긴 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세상에 아픈 분들 많잖아요. 뭐 다들 잘 이겨내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아프면은 수술 받고 간병인 구하고 또 내가 보험 얻으러뒀나 챙겨서 보험금 타서 처리하고 이렇게 착착착 프로세스에 맞춰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순간 공포에 휩싸이며 걱정만 하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아팠나, 내가 뭘 잘못 먹어서 그랬나, 이거 어떡하나, 엄마한테는 어떻게 말하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엄마가 걱정하거나 엄마가 이제 나 때문에 만약에 병원에 오가거나 이런 그치. 상황 마음고생이 자체를 심하시게 되니까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었죠. 그렇지. 사실 뭐 그거는 이제 걱정이 맞는 것 같긴 하네. 아직은 이제 일어나지 않은 거고 뭔지 모르는 감사합니다.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근심을 한 거니까. 근데 건강에 대해서 저는 별로 걱정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목표가 뭐냐? 내가 얘기했잖아.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고. 그래야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치료를 받든 아니면은 뭐 3개월 남았습니다 하면 3개월 동안 정리를 하든 뭐 이런 게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그런 다음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나는 건강검진이에요. 결국 내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거는 삶의 마지막 부분이든 아니면 살면서든 내 주변 사람들, 특히 아이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이 가장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민폐 끼치지 않고 깔끔하게 잘 가자. 끝까지 살다가. 그게 있는데 작년에 제가 건강검진 했을 때 이 식도 쪽에 혹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한 1cm인가 2.5cm인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추적 검사를 하자. 그래갖고 한 6개월쯤 후에 이제 추적 검사를 3개월인가 6개월쯤 후인가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별건 아닌 걸로 이렇게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그 순간 너무 불안하지 않아? 아, 우리 애들 밥은 누가 챙겨주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두려움이 밀려오잖아. 밥은 지금도 내가 매번 챙겨주진 않아. 근데 그런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빨리 결과를 알아갖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가 있으면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인정머리 없다 생각해보니까 무슨 인간이 이러지? 그래도 대단하다. 아프다 생각 들면 어떻게 해야겠다 A, B, C, D 쫙쫙쫙쫙 머릿속에 계획이 잡히는 거네. 계획이 잡히지가 않았죠. 그러니까는 뭘 해야 되는가 그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고 지냈지. 그래서 뭘부터 해야 되냐, 뭐 유서를 지금 써놔야 되는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변호사가 입회를 하는 건가 아닌가, 뭐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해갖고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이니까 그렇지. 누구한테 가디언 이걸 맡겨야 되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라든지. 그래갖고 지난번에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중환자실에 있던 간호사분들이 전부 다 사실 그 얘기를 했어요. 어쩜 그렇게 차분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시냐. 왜냐면은 제정신으로 사실 거기에 사흘을 있었던 건데 근데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이거에 낫겠지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때 중환자실에 왔는데 어쩌면 내가 어떻게 중환자실 것 같고 나 어떻게 되면 이런 생각을 일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지훈 박사 아프다 그랬어요. 한 적어도 반나절 정도는 어떡해 약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 정리가 됐던 것 같아.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은, 그러니까는 우리 은하님이 연락이 갑자기 안 돼. 중환자실에 들어갔고.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 그래서 얘가 무슨 일이 생겼나 했으면 아마 저는 그 생각부터 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은하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그는 되게 다른 거죠. 어떡하지? 제 누나니 어떻게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자 그러면 전 누나니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건강 체크해드리고 뭐 그 다음에 일정이 뭐가 있을까? 언니한테 연락을 해보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마음이 든든해진다. 걱정이 걱정할 필요 없어. 너 내가 다 추천해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 지훈님은 애들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했는데 애들에 대해서 가장 큰 걱정은 뭐예요? 뭐 애들에 대한 걱정은 그거죠. 이 험한 세상 잘 살아갈까. 그러니까는 지금 와서 약간 후회가 드는 건 내가 애들을 너무 감싸 키웠던 것 같다. 정말? 강하게 안 키우고? 근데 네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을 수도 있어.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내가 다 해주고 챙겨주고 키웠던 게 아닐까. 그래서 얘네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엄마가 해주는 거를 해준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없잖아. 그렇지. 그리고 뭐 이렇게 상담해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될 거야 뭐 다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세상을 뜨고 난다면 그런 조언을 어디서 얻겠어. 그래서 너무 내가 얘들한테 다 해준 것 같다 하는 후회를 요번에 큰아이를 보내면서 딱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야, 내 눈에. 밥도 할 줄 모르지. 청소도 자기가 뭐 열심히 뭐 해본 적도 없고, 기껏해야 뭐 이불 청소라든지 뭐 방 정리 이런 정도만 해봤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거야, 얘가.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내가 애를 잘못 키웠다. 그냥 하더라고. 닥치면 해요. 닥치면 하더라고. 그때 깨달은 게, 애들은 그냥 좀 놓고 키워도 되는구나. 그게 더 좋구나. 뭐 그런. 그리고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있지만, 어쨌거나 자식도 타자잖아요. 타인이니까. 그쵸. 꼭 내 인풋대로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 절대 그렇지 않죠. 것도 있죠. 네. 더 사실은 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하는 애도 있고, 안 시켰는데 사실은 상황에 닥치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걱정이란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좀 누그러뜨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우리 둘째가 사춘기를 이제 지나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이제 막 지나면서 요새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저러면은 자식도 미워지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너무 미우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잠깐 했었는데 누그러지니까 또 예쁘더라고. 그래서 에휴, 애미가 그렇지 뭐. 애들 걱정이 가장 커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는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신상이 편하고 지금 너무 해피해요.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닥치면은 꾸역꾸역 해왔던 게 지금의 인생이기 때문에 또 무슨 일 닥치면 또 하겠지. 생각해보면 20, 30대 걱정이 더 많았지. 내 맞아요. 자신이 어떻게 변해가지 이걸 잘 모르니까 그쵸. 자식 얘기할 게 아니라 내 자신도 어떻게 변화할지 그치. 몰라 이랬는데 지금은 50이 넘으니까 나는 대충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패턴은 있구나를 아니까 조금 나 자신에 대한 걱정은 그런 면에서는 덜해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애들한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거든요, 어릴 때는. 그러다 이제 바깥 세상에 나와갖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굉장히 잡초가 됐어. 잡초가 됐지. 힘들게 막 잡초가 됐는데 결국에는 힘든 일이라고 해서 피하면 안 되더라고요. 맞아. 네, 그냥 닥치고 뭐 깨지든 아니면은 딛고 일어서든 그냥 맞고 가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너무너무 하기 싫어도 죽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쓰러져서 일어서기 싫어도 꼭 일어서야만 하는 게 인생이니까 네, 그렇게 살아라. 뭐 이런 아주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애들을 오냐오냐 키우진 않은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매우 매서운 말투를 했거든. 저는 저 자신에 대한 걱정 많이 한다 그랬는데 또 새로운 종류의 내 자신에 대한 걱정이 삼성을 떠나면서 많이 밀려왔었어요. 20년간 같은 회사에 있었잖아. 늘 판에 박힌 루틴. 꼭두 새벽에 가서 밤늦게 오고 뭐 해외 나갔다가 막 뱅뱅 돌다가 딱 떠나니까 일단 루틴이 깨지니까 그 불안감. 내가 이제 내 시간을 어떻게 잘 채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삼성을 떠나서 내 자신을 다시 너무 새로운 곳에서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뭐 이러면서 저는요 뭐 이렇게 하는데 내 자신을 어떻게 다시 증명하지? 내가 그럴 역량이 있을까? 라는 이제 불안감이 있었고 이제 거기 삼성을 떠나니까 이제 다들 한마디씩 또 하시려고 네가 삼성이란 조직에 있어서 참 세상을 모를 텐데 말이야 또는 뭐 네가 임원을 해봐갖고 험한 일을 안 해봤잖아 막 이러니까 그거 들었을 때는 저 사람이 내가 얼마나 그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은 내가 말이야 내가 무수리 생활 20년에 얼마나 온실 속에 잡초인데 막 이러면서 했는데 돌아서면 진짜 그런가?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했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지은 박사도 네가 삼성에서 보지 못한 세상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인가? 협박인가? 아니 근데 이 삼성이라는 곳이 아무래도 걸러진 곳이잖아요. 정말 최고의 인텔리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서 또 뛰어난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맞아요.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바깥 세상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바깥은 다양하고 그래서 훨씬 더 멋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반경이 넓어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편차가 굉장히 큰 거잖아, 바깥은. 뭐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인데 또 따지고 보면은 삼성 안에서도 그 사람들과 막 경쟁하면서 피 튀기게 그리고 뭐 올라가고 또 서려고 했었으니까 거기도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의 경쟁과 바깥에 나와서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살아나가는 것은 조금 다른 세계의 얘기 같을 거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요새 그래갖고 조직 나온 다음에 걱정이 뭐야? 근데 막 그런 걱정을 하다가 이제는 떠난 지도 5년이 조금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많이 누그러졌어요. 나와서 다시 한번 다른 직장에서도 일해봤고 또 강의를 나갔었잖아요. 3년 정도. 그러니까 내가 바깥 세상에서 적응할 수 있구나라는 일단 다시 한번 내 자신의 크레딧을 준 게
강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적 입력 시스템 들어가서 입력하고 학생들과 면담하고 그다음에 성적에 대한 항의가 들어올 때 대응을 하고 딱 하니까 아, 또 다른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내가 또 생존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고 좀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 나 자신에 대한 신뢰 뭐 이런 걸 얻었고 또 하나는 그냥 내 자신을 좀 받아들이게 됐어요. 내가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구나. 뭘 못하는데? 아니 뭐 이렇게 되게 꼼꼼하게 챙긴다든가 뭐 진짜로 이제 뭐 내가 아무 데서나 왜 그런 거 있잖아. 영업을 잘하는 사람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추장돼서 돌아올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런 사람도 있어? 어디서나 이제 뭐 알래스카에서 냉장고 팔 사람이야. 뭐 이런 류. 아, 내가 그 정도로 막 굉장히 영업의 신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닐. 나는 이제 꼼꼼하게 잘 챙기고 분석하고 차트 보고 뭐 이런 거를 주로 잘 하니까 그치. 내 자신의 못 가진 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됐지. 예전에는 그런 뭘 못한다는 걸 좀 못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누가 뭔가 못한다 이러면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그냥 예, 저 그런 사람이에요. 맞아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조금 편해졌어요. 근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은하님도 그렇고 항상 이제 부모님한테 뭔가를 증명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성적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뭘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맞아. 그래서 뭐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잘 못하는 게 너무 창피하고, 근데 뭐 어떻게 인간이 다 잘해. 그리고 나 못하는 거 진짜 많더라고 나도 맞아.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여자예요. 그냥 내려놓고 뭐 못해요 나 그거 아마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게 되는데, 사실 저도 뭐 삼성같이 큰 조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직에 있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걱정이라는 것이 안정감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루틴이라든지 이런 게 깨지니까는 사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냥 그 안에 있으면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미래가 예측이 되면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앞으로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1년 후에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그 로드맵이 보이면 우리 걱정 안 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고 걱정이 되면 이제 점쟁이 찾아가는 거고 보여주세요 뭐 이러면서. 점쟁이가 사실 굉장히 좋은 정신과 분석이지. 그렇지. 그걸 돈 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생각해 보면 나와 갖고 지금 한 6년 정도를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항상 쉬운 건 아니었고 뭐 항상 잘 됐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6년이라는 생활을 버텨오면서 그럭저럭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이제 돈도 벌고, 그리고 뭐 안정적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망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살아왔던 6년간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게 많이 되고 앞으로 이게 틀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걸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부터 한 5년에서 10년 전에 나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한 10년 정도의 인생에서 내가 어땠나를 생각을 해보면 굳이 그렇게 심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위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나는 요즘 다시 또 걱정은 이제 우리가 늙어가잖아. 이제 뭐 지금은 우리가 재밌게 유튜브를 하지만 더 늙어서 계속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 늙어서의 생활은 좀 더 단순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편안해야 되는데 아, 지금 내 생활이 너무 복잡한 것 같다. 사람도 너무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막 벌려놨다가 아, 내가 이런 걸 좀 추스려야 될 텐데 내년부터는 좀 더 단순한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허언증이야. 저 말 오래 들었어.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제 생활을 좀 더 잘 단도리하면서 살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몇 년 동안 들어왔던 저로서는 뭐 허언증이라기보다 그냥 새해 결심 같은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작심삼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이번에 할 수도 있지 뭐. 그렇지.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뭐 먹을지에 대한 생각을 거의 걱정 수준으로 좀 많이 하는 진짜? 거야. 응. 사람들 모이면서 총무 역할 같은 거 하게 되면 사실 사람들은 다 백인백색으로 입맛도 다 다른데 아, 이 사람들 맛있게 할 내가 뭔가를 뭐 예약을 한다든가 아, 술은 이걸 고르고 음식은 뭘 고르고 어느 순간에 이거 뭐지? 진짜? 이런 거에 시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좀 허무해지면서 아,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왜 성경 말씀 보면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물론 사람들이 그건 걱정하니까 성경 말씀에 그게 있는 거겠지만 아, 이젠 정말 맨날 같은 걸 먹어볼까? 뭐 이런 생각? 생각해보면 마크 주커버그가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잖아. 그 회색 후드티? 옷 걱정을 안 하는 거잖아. 옛날에 마크 트웨인도 맨날 흰 양복을 뭐 몇십 벌 갖고 있으면서 했다는 것처럼 그런 먹고 입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덜 하고
그게 이제 정말 걱정이 되는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즐겁게 하면 되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맛있게 먹고 좋아하는 거 보면은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집착을 하는 거지. 꼭 막 되게 좋아해야 해. 뭐 이런. 되게 좋아해. 그런 것은 좀 버려야겠다. 그래서 생활을 좀 단순하고 루틴을 강화하면서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루틴이 있잖아요. 정말 유명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글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점심을 먹고 그 다음 시간은 이제 자유 시간인 거야. 운동을 하고 그 사람은 이제 항상 달리기를 하니까 그리고 재즈 음악을 듣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9시에 잠이 든대요. 엄청 단순한 생활이다, 그지? 엄청나게 단순한 굉장히 루틴에 박힌 일상을 하는 거죠. 사실 그 정도의 소설가가 이렇게 단순하게 쓴다고. 그러니까 뭔가 막 파티도 할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맞아. 이런 분들은. 근데 정말로 루틴대로 딱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 삶에서 걱정거리를 없애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말한 대로 굉장히 단순하게 패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산다. 그래서 그거는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요새는 조금 흐트러졌는데 아프고 난 다음에 약간 좀 이렇게 돼서 근데 항상 루틴이 조금 있기는 했어요. 달리기가 루틴이었나? 달리기도 루틴이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써요. 오늘 해야 될 일. 그거를 리스트를 1, 2, 3, 4, 5, 6, 7, 8, 90개 써. 몇 월 며칠. 수첩에 써야 돼. 그걸 이제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게 있으니까 다 못 지우더라도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아침에 글 쓰는 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표 있는 걸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한 시간을 내 갖고선 달리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집에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어쩔 때 나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달리기를 꼭 하루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하고 그런 루틴을 지킬 때 가장 편안했던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이제 러닝 예찬을 많이 했었던 사람인데 달리기라는 게 달리고 난 다음에 내가 뭔가 해냈어 이런 뿌듯함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를 하나 함으로써 내 생활의 어떤 루틴을 지켰다. 그게 주는 안정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많이 불안하신 분들이 있으면 뭐 저도 불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뭔가 삶의 루틴을 정해갖고 그대로 수행을 하면 불안감이 좀 덜해지긴 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비슷한 얘기를 정신과 의사 하지연 선생님이 고민이 고민입니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이제 고민에 대응하는 전략이라고 4가지. 고민할 이유 자체를 줄인다. 고민하기 전에 자기 컨디션을 점검한다. 고민에 필요한 마음의 공간, 스페이스를 확보한다. 그 다음에 고민보다는 실행에 비중을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추상적인데 약간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고민할 이유 자체를 줄인다는 거는 아까 말한 루틴과 비슷한 것 같아. 생활이 단순하면 사실은 쓸데없는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민하기 전에 컨디션을 점검하는 건 정말로 수면 부족, 배고픔, 뭐 추위, 더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 마음의 여유를 없애니까 자신에게 좀 그런 편안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일들을 덩어리 짓고 해서 막 쓸데없는 걱정들이 둥둥둥둥 떠가면 더 갈피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내 여가 생활에 관한 고민, 이것은 나의 업무에 관한 고민, 가장 빨리 처리해야 될 것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조금 고민거리를 정리를 하고 실행에 집중하는 거는 뭐 실행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런 것 같아요. 삼성 다니면서 그거는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 업무를 잘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회사도 걱정의 연속이잖아요. 성과를 내야 되고 팀원들의 사기도 진작해야 되고 팀원들 면담을 해서 고가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 거기다 중간중간에 뭐 네트워킹도 해야지. 옆 부서 뭐 부서장과도 네트워킹 해야 되고 뭐 고객과도 네트워킹 해야 되고. 그런데 지윤님 수첩에 썼다는 것처럼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쉽고 가장 긴급한 것 이런 거 위주로 일을 정리를 해서 빨리빨리 없앨 걸 없애고 가장 심오하고 큰 부피에 고민을 남겨두고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우리 은하님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민거리가 생기거나 걱정이 생기거나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세요? 스트레스 받거나 할 때 뭐 요즘은 운동을 하려고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런데 옛날엔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도 썼어요. 뭐. 쇼핑. 금융치료. 금융치료. 근데 제가 회사 다닐 때 굉장히 바빴거든요. 우리가 보통 회사 생활 9 to 6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침 9시부터 해서 6시, 7시에 퇴근을 하는. 근데 예전에는 회사가 훨씬 개인 생활을 허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치. 아침 7시에 가서 저녁 10시. 계속 출장. 뭐 이러니까 쇼핑을 하러 나갈 시간도 없어요. 백화점에 간다거나. 너무 이제 짜증나고 이럴 때 퇴근하기 한 30분 전에
인터넷 쇼핑을 해. 아니면은 출장 갈 때 면세점에서 뭐를 사.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고민을 안 하고 막 허겁지겁 막 사는 거야. 그러면은 엄마가 넌 맨날 바쁘다 그러는데 어디서 저렇게 상자가 들어오냐. 택배 상자. 열어보면 내가 이거 왜 샀지? 막 그러면서 이제 또 막 반짝이 치마 뭐 막 이런 거 사가지고 아직도 있어요. 아 진짜? 그게 사실은 제일 어리석은 게 고민을 치료한다? 좀 누그러뜨린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고민거리를 안고 들어오는 거잖아. 물건과 뭐 반품과 뭐 이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은 잘 안 하고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이죠. 저 같은 경우는 달리기라든지 이런 걸로 푸는 경우도 있는데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오. 그래서 정말 이게 완전히 잘못됐을 때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게 생기나. 그래서 이제 이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딱 보고서는 이 정도까지 가도 죽지는 않겠다. 그게 이제 나의 마음의 위안을 삼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시체말 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뭐 약간 그치. 생각해보면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 보면은 이제 답을 막 맞히고 그러는데 그때 보고서는 이게 내가 뭐라고 썼는지 헷갈리거나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마지막에 바꿨던 것 같은데 막 이런 것들. 맞아.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틀린 걸로 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점수가 안 나오면은 몇 점이 나올까 그걸 기준으로 했던 것 같아요. 남들 다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나만 그렇더라. 나는 안 맞춰보고 그냥 이불 쓰고 누웠던 것 같아. 이번 생은 틀렸어. 이러면서. 그게 이제 제 방식인 것 같아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어떤 식으로 풀어져 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버틸만 하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안심하고 그러면 더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찾았던 것 같아요.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 둘째 놈이 이제 사춘기가 뭐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갖고 뭐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이고 이제 첫째 녀석이 이제 내년에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가서 뭐 고문관은 되지 말아야 될 텐데 뭐 그런 걱정. 그리고 아직은 이제 제가 애들을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 롱테이크로 어떻게 더 잘. 거봐 또 이제 나는 나만 생각하는 여자 만들어 놓고 혼자서 지금 구독자 생각하고 롱테이크 생각하고. 아니 정말 다음 주에 어떤 컨텐츠를 하려면 근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한다면 왜 이렇게 얘기할 게 없나 뭐 이런. 근데 한 달치 미리 짜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돼 라고 생각하고 한 달치를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우리의 준비 또는 이제 뭐 가봐야 할 전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아까 말했듯이 PPT를 엑셀화 할 때 조금씩 걱정도 덜해지고 안 그러면 근데 정말 실버 버튼 왜 못 따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거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우리 콘텐츠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되게 무궁무진하고 사실 이거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만 너무 많이 하면 좀 안 좋으니까 맞아요.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리저리 이제 뭐 해보는 거긴 한데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지식이라든지 문화, 예술 뭐 너무 많아갖고 사실 다룰 게 정말 많다. 뭐 그렇게 생각해요. 끊이지 않는 화수분 같은 콘텐츠를 가진 지식 플레이는 맨날 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 그렇구나. 네, 근데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굉장히 늘 많은 볼거리가 있고 들을 거리가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야 우리 갑자기, 먹방 한번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러니까는 마음이 가벼워져요.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놨다니까. 맞아.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롱테크를.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은하님은 밖에 나가지 못하신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알아보셔갖고 걸어다니면은 그냥 막 몰려오신대요. 네. 왜 나는 안 몰려오지? 무섭게 생겼나 봐. 나는 약간 헐랭하게 생겼어. 무섭지 않아요. 근데 내가 요즘 그 즐거움 하나 잃어버린 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걱정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걱정이거든. 진짜? 사람들이랑 그냥 소주 한잔에 삼겹살 하면서 삼성이 말이야 막 이러는데 요새 나도 걱정해 삼성전자. 요즘 너무 국민 걱정이 돼버려서 나만의 걱정에서 벗어나 버렸어. 내 걱정거리를 남들이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른 걱정거리를 나이키 걱정을 해야 되나 봐. 나이키? 내가 주식도 갖고 있는데 아직 안 팔았구나. 근데 깜빡하고 신발은 아식스를 샀어. 또 유행한다니까 또 그거는 또 알아갖고. 엄청 편해. 그러니까. 네, 나이키 저점 친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반등하겠죠. 네. 나는 언제 들어가나 보고 있어요.
빨리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나이키 걱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걱정이 좀 되네요. 사실 지금도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긴 해. 나이키가 망하겠냐. 아, 그렇지. 네, 이렇게 오늘 정말 쓸데없는 걱정 이야기와 네. 함께 또 쓸데있는 걱정 이야기도 여러분들한테는 걱정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네.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걱정거리 있으면은 나누면은 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누면 반이 된다는 걱정 이야기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고요. 또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지은 전은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